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단오인 오늘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 들어 가장 덥다라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동길 더위 조심하시고 또 덥다는 이유로 개인 위생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이 점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생 설계는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가 암인 만큼 이미 암보험 가입하셨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경화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 누구나 다 엄청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발병률도 최고 3명 중 1명은 걸린다는 이런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 중에 부제를 정해봤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뜻이지? 돈이 있으면 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이런 뜻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에 대해서 이런 부제를 정한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경험하신 분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실 텐데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말 뜻이 이 말 뜻이었구나라고 아마 확신을 가지실 건데요. 암 발병률을 먼저 볼게요. 발병률을 보면은 명수로 따지면요. 명수로 따지면 2019년도와 2009년도 그다음에 1999년도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암 환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 수 말고도 백분율로 발생률로 따져도 우리 10만 명당 발병률로 따져도 계속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40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굉장히 잘 돼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제적 검사를 항상 받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도 발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식습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이 지금 마무리돼 간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엄청 무서웠잖아요. 2년 반 넘게.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는 이 전염성 질병이라 정말 조심하고 꼼짝도 안 한다면 안 걸릴 수도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암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암이 발병하는 그 원인을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살까요? 암에 걸리면.
암의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치료를 여러 가지 많이 받잖아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서 새로 나온 치료법도 많이 쓰실 거고 아니면 기존에 치료하는 방법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암에 걸리면 과연 얼마나 생존을 하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자와 남자의 생존율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생명 사시는 기간이. 그거는 아무래도 좀 더 관리를 좀 더 잘하시고 여자분들이 술 담배를 좀 덜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보면은 93년도에서 95년도에는 생존율이 41.2%였거든요. 그런데 9년도에서 13년도에는 69.7%, 69.4%, 거의 70% 가량의 사람들이 5년 이상 생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암에 걸린 환자들도 늘어나지만 그에 비례해서 5년 이상 생존율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암이 꼭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의료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항암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져 있기 때문에 아마 완치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암 치료 방법에 보면은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몸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언제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선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고 나서 항암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항암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각자의 그 환자분의 각자의 몸에 맞춰서 선택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집안에도 그 3명 중에 1명 걸리는 그 확률을 벗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친정 아빠가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을 7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7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간 절제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셔가지고 3번 만에 포기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그게 바로 1세대 항암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정말 10년 전, 15년 전에 암 환자분들은 정말 고생들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대를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굉장히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1세대 항암 치료를 보면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해서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굉장히 많죠.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서 버티시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머리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살도 빠지고 막 너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방법이 점점 좋아지게 된 게 2세대 항암 치료가 새로 나왔죠. 2세대 항암 치료는 뭐냐면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암세포만 찾아가서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특정 유전자를 공격.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표적 항암 치료제는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야. 한 번만 치료해서 완치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치료하고 2번 치료하고 최소 10번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마다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치료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개발된 항암 치료가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3세대 항암 치료거든요. 이 항암 치료를 보면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종양 세포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면역력을 좋게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그 내용도 좀 볼 텐데요. 하나 더. 제가 이거 빼먹고 갈 뻔했는데요. 요 카티 항암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 치료는 뭐냐면요. 최근에 나온 항암 치료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3세대 항암 치료는 고형의 암에 대한 치료거든요. 몸에 어느 한 군데에 고정돼 있는 암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일용 치료인데, 카티 항암 치료는 뭐냐면 우리 피에서 백혈구에서 T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 채취한 거에다가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 CAR, 이거를 CAR라고 하는데, 요 CAR을 배양을 해요. 세포 배양을 해. T세포에다가 세포 배양을 하면 이게 바로 카티 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카티 세포를 다시 혈액에 주입을 해요. 그러면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를 찾아가 가지고 사멸을 시키는 이런 항암 치료제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항암 치료는 정말 너무 1세대 항암 치료는 너무 머리도 빠지고 막 속도 메스껍고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요. 당일로 퇴원을 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굉장히 부작용도 적으면서 항암 치료의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할 게 치료비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암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상관성이 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부모님 예시를 들어드린 것도 그때는 17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치료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항암 치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치료할 방법이 없었을 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으면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완치도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볼까요? 간암이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간암이 부동의 1위인데 가장 치료비가 6,600 정도 들고요. 췌장암은 6,300, 폐암은 4,600, 담낭암 4,200, 위암은 2,600.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치료비가 과연 이것만 들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가 경험해 본 결과도 이거는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거든요.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 이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 이외에 간병인비도 들어갈 거죠. 생활비도 들어갈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전체 13.7%의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죠. 아빠가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자식들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면 그 아버님께서 과연 이렇게 비싼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 드렸죠. 가볍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암 치료 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들어갔냐. 60% 가까이, 58.9%가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에 암 치료비가 60% 가까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진짜 너무너무 좋은 나라 맞는데요. 건강보험 너무 잘 돼 있어서 암 치료비 중에 95%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다 나라에서 부담하고요. 5% 정도만 환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 5%에 걸려있는 조건이 있죠. 꼭 급여여야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항암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 있어도 60%에 가까운 돈을 다 표적 항암 치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해드릴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는 좋은데 비용이 비싼 이런 상황이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 혹여라도 우리나라 암보험 너무 많이 가입돼 있어서 지금 암보험 가입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1위로 암보험이 1위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암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항암 치료를 제대로 준비를 해놨나. 암에 치료하는 방법을 내가 모두 다 뭐 보장을 준비를 좀 해놨나.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적항암, 그래서 표적항암제 비용이 과연 또 얼마나 비싸길래 표적항암 뭐 받을 수도 있지.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뭐 겁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치료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유방암에 걸려서 표적항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페세타, 카세일라, 뭐 아바스탄 이런 이름도 참 생소하죠. 이런 약물들을 표적항암 약물들을 이거는 주사제거든요. 주사제를 몸에 투입을 하는데 한 번 투입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6사이클, 6개월 동안 12.8개월 동안 2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연거푸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받는다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2,900에, 6,600에, 4,300에 이거는 항암 치료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총 치료 비용이 아니고요. 항암 치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를 안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폐암에 걸렸을 때 쓰는 약물은요. 젤코리 캡슐이나 자카디아 캡슐. 여기는 약물이에요. 약을 그냥 복용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복용하는 약도 너무나 비싸죠. 690, 720.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표적항암 치료를 받으시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장암에 걸렸을 때도 뭐 엘비룩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표적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표적항암 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제가 보험 전문가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끝난다면 보험 전문가가 아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보험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항암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항암 치료비 아마 증권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 정도밖에 없으실 텐데 지금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0만 원, 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 이것도 7,000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티 항암 치료비 이것도 5,000만 원. 뭐 표적 항암, 그다음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도 2,000, 세기 조절 방사선도 2,000,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비까지 이렇게 다양한 치료비를 보험으로서 준비해 가실 수 있고요. 이 다양한 치료비를 보험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데 제가 보험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금액이 크다면 뭐 갈등이나 망설임이나 많이 있으실 텐데 커피 한 4잔 가격? 커피 한 일주일 정도 가격이면 이런 큰 보장들을 모두 다 준비해 갈 수 있을 만큼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몰라서 준비를 못 하겠지만 알면은 준비를 안 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암 환자는 3명 중에 1명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마지막 장면인데요. 준비된 자가 성공한다. 이거는 이렇게 암보험 많이들 가입하고 계세요. 하지만 암 진단비만 가지고는 아마 커버가 다 안 되실 거예요. 다 적용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표적 항암 치료비나 항암 치료비 자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적당히 같이 가져가시면 저렴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준비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해서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예시를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주변에 아니면은 우리 식구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니까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암 진단율 그리고 완치율도 매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겠죠.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 잘 풀어주신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 그리고 이재희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40대 여성 보험입니다.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평균 43.4세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의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40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40대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 키우면서 또는 이제 남편분 이렇게 내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리를 본인이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40대라는 나이가 가장 여성으로서는 좋은 나이이면서도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그걸 관리를 또 잘 하지 않다 보면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되고 또 이제 큰 질병으로 연결이 되면 또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략적으로 40대 여성분들의 고민도 좀 들어보고 함께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나이대 여성분들이 아파도 갱년기 증상이겠거니 하고 아니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 사연을 주신 분은요, 42세 여성분이세요. 그러니까 직장은 안 다니시고 가정주부이시긴 한데, 별다르게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일단은 신체적인 변화를 본인이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30대, 40대, 50대에 이제 연령이 그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신체 변화를 본인이 자각한다는 거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증서가 여러 개인데 실제로 궁금한 거는 한 3개 정도가 궁금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이 여성분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증서는요, 2020년도에 가입하신 제목이 종신보험이에요. 리모델링 전 도표를 보면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10년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종신보험은 가장 보험에서 보장성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성을 지니죠. 어느 경우에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주는 형태인데요. 보통은 납입 기간이 짧게 요즘은 5년, 7년, 10년 이런 형태로 이제 납입 기간을 조금 짧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보험을 내 돈을 이제 보험에다가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자산의 성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종신보험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내는 돈이 지금 보험료가 18만 원 정도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럼 10년을 납입을 하시면 무려 원금이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년 납입이 끝나면 50대이시고 이제 최저 보증이율이라 해서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이율이 설정이 되는데 2.25% 그 이율을 주는 내용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2,200만 원을 내고 한 뭐 혹시라도 목돈으로 내가 찾거나 아니면 연금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한 70세 시점에는 높은 환급률을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요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잘 유지를 해 가시면 좋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가입한 증서는 2019년에 가입한 간편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굳이 가입 연도를 읽어드리는 건요. 2019년 또는 2018년에 이렇게 가입하신 증서는 간편이라고 해서 실은 앞에서 이 여성분이 그 자궁 쪽에 작은 폴립 제거가 있으셔서 요 시기에 요거를 가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똑같은 그 보험을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할 때 건강하신 분보다 간편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만큼 보험료 할증, 이제 보험료가 좀 이렇게 올라가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자, 진단비 구성을 보더라도 고해감이나 일반암, 제진암 진단비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혈관에 대해서도 들어 있고 7대 성인 질병 수술비가 들어 있는데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저는 이제 전체에 보장 금액이 많다 적다 이 개념보다는요. 지금은 또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시면 15년 갱신형으로 들어 있으시거든요. 그럼 우리 사연을 주신 여성분이 한 54세 정도가 됐을 때는 이 5만 원의 보험료가 그냥 5만 원이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보험 나이가 올라가니까 이제 15년 갱신 시점에는 그만큼 또 보험료가 상승이 돼서 이 보험료가 뭐 7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암보험에 대해서 조금 암에 대해서 확대하시면서 갱신 주기를 20년이나 30년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도 조금 무방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완의 형태로 가져가시면 좋을 가입 증서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준비한 그 리모델링 전 도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가입 증서는 무려 2001년 여성 건강보험 형태로 이렇게 타이틀이 갖고 있어요. 2001년이니까 무려 가입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죠. 이 보험 증서는 10년 납입이 완료가 됐어요. 완납 형태이시거든요. 그 보험료 다 냈으니까 보장만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2001년도 가입분이어서 암 진단비 2천만 원 안에는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라는 갑상선 암이 일반암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뇌졸중 진단비는 우리가 혈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뇌경색, 우리가 이제 혈관 막힌 걸 뇌경색이라 그러죠. 100%는 아니어도 80% 범주, 그리고 뇌출혈도 이게 같이 해당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는 여성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만든 이제 회사에서
시리즈로 이 상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마도 얘는 1세대, 2세대, 아마 3세대 정도인데 여성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여성 수술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요실금 수술이다 이러면 특정 질병 수술비 1,000만 원에서 한 20% 가입금액 그러면 200만 원 지급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술비 그 보장 금액이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완납으로 잘 유지를 해 가시면 좋은 내용이세요. 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에 또 아팠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건강 걱정이 클 텐데 보험 갱신 주기가 짧다라고 해서 아쉽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어떤 해결책 가져보면 좋을까요? 자, 해결책을 드리기 전에요. 보통은 우리가 50대 전후에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잠깐 재미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혹시 그 심장 뛰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드린 건요. 자, 여성 호르몬,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여성 호르몬은 50대 전후에서 많이 감소를 하는데 호르몬이 적어지면 지금은 30대도 많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연 주신 여성분은 42살 여성분이시고 건강은 하시지만 앞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폐경 이후에는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혈관에 찌꺼기도 생기고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다 보면 혈관 질환도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 후에 그 보험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리모델링 후에 암보험을 한번 볼게요. 자,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가장 여성분이시니까 유방암이라던가 대장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자, 일반암은 보통 우리가 일반암은 그 3천만 원을 준비하고 여기 표기가 안 됐지만 유사암에 들어있는 유방암이라던가 대장암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앞에서도 우리 전문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암 진단비 외에도 치료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예전과는 너무 많은 다른 형태의 수술비라던가 방사선 치료라던가 각종 검사비라던가 또 병원을 방문을 했을 때 통원비라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확대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겠죠. 앞에서 제가 보완에 말씀을 드렸던 15년 갱신형보다는 지금은 제가 보험료도 4만 원대로 낮추고 갱신 주기를 무려 30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한 70세가 넘어서 한 번 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떨어져요. 앞에 강사님께서 유방암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무려 한 번 그 치료약을 쓸 때 300만 원인데 10번만 받아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가 7천만 원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암에 노출이 됐을 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가져가시면 좋으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혈관보험에 대해서도 도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금방 재미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가슴 뛰는 일이 정말 기쁜 일로 가슴이 뛸 거예요. 그런데 40대 이상, 우리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 이런 여성분들은 가장 많이 혈관 질환 중에서 기타 부정맥이라 그러죠. 우리가 질병 분류 코드에서도 I49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뇌혈관 진단도 있고 심장 진단도 있고 이러는데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그 심장 초음파 검사도 무려 보험 혜택이 다 되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기타 부정맥이라고 하는 이 분류 코드를 진단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대해서 I49 진단 1,000만 원을 넣었고요. 우리가 심장을 하나를 놓고 예시를 하는 건 그만큼 여성분들이 심장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심장에서 혈액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평생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심장도 경증으로 일어나는 질환이 있을 거고 아주 급성으로 중증으로 일어나는 진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단비 외에도 우리가 심장 질환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뭐 스텐트를 시술을 한다거나 카테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무려 진단비 외에도 수술비로도 3천만 원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심장 쪽에는 좀 더 특화되어서 준비를 한 거니까 그것도 아주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 외에도 질병 수술비 그리고 수술하는 행위에 따라서 1종, 5종,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수술 플랜도 같이 넣었고요. 무려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 25년을 내시는데 보험료는 5만 원대니까 가성비 좋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해결책을 듣고 보니까 갱신 주기에 대한 부담도 덜었지만 이 42세라는 나이와 또 요즘 의료 트렌드에도 굉장히 적합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자, 주의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보험사가 지급을 하고 수술비는 내가 그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면 그 수술을 할 때마다 준다고 해서 굉장히 가성비를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보험사가 동일 조건으로 수술비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직전에 치료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뭐 제한을 둔다거나 또는 가입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한 질병에 대해서만 준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단서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수술 특약을 넣어서 내가 할 때마다 받고 싶다 이러면 이런 단서 부분을 좀 피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세요. 아무래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다고요? 네, 같은 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보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리모델링 해주신 보험 중에 암과 그 치료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고 암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사멸해야 할 비정상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면서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치료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암 수술, 두 번째로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사선 치료, 세 번째로 약물을 사용하는 항암 약물 치료 등이 있습니다. 신치료법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바로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봇팔로 수술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부위가 깊고 엉켜있는 곳도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하여 기존 손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보다 주변부에 미치는 데미지가 적고 흉터가 적게 남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암 치료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머리 빠지고 구토하는 화학항암 치료를 했었습니다. 바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표적항암은 암세포만 공격하게 되거나 내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가장 최신 기술인 카티 항암 치료라는 것인데요. 내 몸의 면역 T세포를 분리하여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로 배양한 후 다시 내 몸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치료법이 빠르게 나올수록 보험도 발맞춰 진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갱신 기간입니다. 신치료법은 갱신 주기가 중요한데요. 표적항암의 경우는 20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카티항암 치료도 최대한 긴 갱신 기간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 치료를 모두 모아서 1억 이상을 준비하시는데 보험료는 2만 원 선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선 안진난금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정말 많이 부담되긴 하죠.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경우에는 준비하실 수 있는 한도가 낮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암 진단금과 함께 치료 자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암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40대 여성을 위한 전략 만나봤는데요. 오늘 참고하셔서 현명한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재진암은 어떤 기준으로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재진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체 한 부위에서 암이 발견이 되면 온발암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이제 암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재진암으로 또 진단이 되고 또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면 이제 전이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계속 암세포가 남아 있을 때는 이제 잔존암이라는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암보험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는 일반암의 기준을 먼저 두고 재진암은 보험사가 그냥 뭐 발견이 됐다 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아니시기 때문에 1년 경과하고 또는 2년이 경과하고 이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진암은 여러 가지 추후에 발생되는 암들에 대해서 보장이 해주는 특약인데 그만큼 또 비용을 내야 하니까 그런 기준은 잘 알고 가시면 좋으세요. 네, 모호했던 재진암에 대한 기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없을까요? 네, 연금 저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금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더 좋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 이율이 적용되는 공시 이율형 연금과 투자 성향이 있는 변액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돈을 어떻게 불려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저금리인 시기에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장 큰 자산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성향이 있는 변액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불려주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기회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연금을 고르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연금이 얼마나 다양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펀드가 오래되어 검증이 가능한지, 세 번째로 내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내 돈을 어떻게 불려주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50대 남성분이신데 치아가 평소에 약해서 치아 치료 관심이 많으시대요. 치아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치아보험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이제 단품 구성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가장 자연치아, 내 치아를 가장 오래도록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을 이제 보존치료라 그래요. 가장 내 치아를 오래도록 치료하는 거 보존치료. 그리고 전혀 다른 물질을 내 치아에 하는 거 임플란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보철치아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링 치료.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성비 있게 준비한다 그러면 좀 더 적은 보험료로 보장 금액이 큰 회사가 좋겠죠. 그런데 요즘은 감액 기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연간 개수 제한을 두는 회사도 있고 또는 개수 제한 없이 뭐 조금 더 무제한 형태로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면밀히 따져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치아보험 역시나 비교 분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50대 주부이신데 퇴사를 하고 더 이상 운전을 안 하고 계신데요. 운전자 보험 해지를 해야 될까요?
네, 가지고 계신 보험을 많이 분석해 드릴 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운전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비용 담보 3가지만 제외하시고 기존 상해 보험으로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거나 화상을 입으실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운전자 보험에는 가장 핫한 담보,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차 사고 나면 뒷목 잡고 내리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됐을 때 최저 10만 원부터 최대 가입 금액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하실 때만 필요한 비용 담보 3가지는 배서를 통해 제거하실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상해 보험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네요. 좋은 꿀팁 알고 갑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사무직이었는데 최근에는 직업이 현장업으로 바뀌었대요. 보험사에 알려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사무직에 계시는 거랑 현장직에 계시는 거는 이제 환경적인 게 많이 다르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이 생명보험이면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그러니까 직업급수가 달라지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업급수가 1급에서 뭐 3급으로 올랐다. 그만큼 위험률에 노출이 되니까 보험료가 또 오르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 의무라고 해서 직업이 바뀌면 급수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험을 청구할 때 문제 소지가 크니까 손해보험 증서를 갖고 있다 이러시면 꼭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바꿔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회사와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2대 진단비 너무 비싸요. 가입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2대 질환에 대한 대비를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법 당연히 있습니다. 진단비는 아무래도 진단을 받으실 때 바로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이제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진료나 간단한 시술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단비는 보험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을 보험으로 대비해 놓는다면 참 좋겠지만 보험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특히나 나이가 드실수록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가장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담이 있으실 때는 진단비보다 수술비 위주로 보험을 구성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나이가 드신 저희 할머니께 수술비 위주로 보험을 구성해드렸습니다. 수술비는 진단비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2대 질환인 뇌나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 번의 수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거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진단비는 받으실 때 딱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에 조금 부담이 있으시다면 2대 질환에 대한 대비를 진단비보다 수술비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술비를 위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